안녕하세요. 비피입니다. 오랜만이죠? 예전에는 수식 관리자나 조건 검색식 같은 기술적인 것들을 다뤘다면 앞으로는 각각의 종목들을 심층 있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만든 영상이니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문을 켜놨는데요. 여기 상부로 가면 메뉴들이 있죠? 그 메뉴 중에서 조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조건 검색식을 클릭을 하면 왼쪽에 조건식, 추천식, 내조건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조건식을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앞으로 강의에서는 제가 만든 조건식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조건식들이 주로 성과 위주나 수익 위주다 보니까 폭넓은 종목 공부가 잘 안 돼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고 싶어서 영문 그러니까 키움에서 추천하는 조건식으로 종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키움 조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첫 번째 대형 저평가 우량주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 조건식들이 뜹니다. 조건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에서 보면 500이 있죠. 이걸 1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수정까지 눌러 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바뀌었고, 두 번째로 부채 비율에서 150 있는데 이걸 10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정하시고 바뀌신 거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영업이익률과 이자 보상 비율은 그대로 두시고요. 퍼 같은 경우는 15를 8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정. 이렇게 다 바꾸셨다면 아래쪽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양한 종목들이 뜨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한국앤컴퍼니를 보려고 합니다. 여담으로 여기 아래쪽 가면 비교 분석과 성과 검증 버튼이 있는데 비교 분석은 좀 보기에는 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과 검증은 사실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 시기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다수 발생을 해서 사실 이거는 좀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종목을 보러 가볼까요? 창을 꺼줄게요. 이거는 제가 우선 공부를 하려고 한국앤컴퍼니를 켜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월봉을 켜놨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월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최저 수익률을 3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많이 볼 시간이 없겠죠? 세 번째, 이거는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잘 하시는 분이나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아니면 그 내용을 보면 안전지대를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안전지대가 뭐냐면 안전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바닥이 두껍고 천장이 얇은 구간을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하게 되시는 게 초보자 분들이나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게 되시면 최저가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이 최저가라는 게 매력적인 가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최저가나 저가에 왔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 문제나 아니면 뭐 그 외부에서 영향을 받을 때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위험성이 커졌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저가가 온다면 오히려 더 조심조심 자세히 살필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엔 컴퍼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 위치부터 좀 살펴볼게요. 월봉 위치가 이 위치를 보면 제가 이제 나쁘지 않으면서 중요한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선 보이시죠? 선 옆으로 길게 있는 선을 보시면 여기 선을 따라서 봤을 때 고점이 연결이 되는, 전고점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월봉 자리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 선이 천장이 되는 거죠.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봉이 앞으로 어떤 추세가 될지 예측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켜볼게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최저점 보이시죠? 최저점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렴해 가는 구간이 있으면서 점점 최저점이 올라가면서 수렴을 해 가서 저는 바닥이 단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켜놨던 거, 예전에 만들었던 그 지표를 하나 켜놨는데 제 예전 영상 중에 딥박스 지표를 찾아보시면 되세요. 거기에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딥박스 지표에 있는 이 파란 선과 까만색 선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 비유를 하자면 뭐 바닥이 단단하게 됐다, 아니면 뭐 다른 지표를 비교를 해보자면 볼린저 밴드 중단선 있죠. 이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빨간색과 핑크색 이 2개 선이 이 천장 역할을 대략적인 천장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보자면 일봉을 잠깐 살펴볼게요. 일봉을 켰습니다. 일봉을 봤을 때도 지금 여기 전체적인 선 위에 올라가 있죠. 이 최저의 그 바닥이 제대로 다져져 있다는 표시라고 보셔도 되세요. 그리고 또 일봉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쪽에 이 외국인 보유 수량과 기관 보유 수량을 켜놨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국엔 컴퍼니와 같이, 안정적인 종목들은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안정적인 종목들은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걸 포인트 기억 한 개 하시고요. 이 지표는 저기 키움 자체에 있는 거라서 찾아서 그냥 만드시면 되세요. 켜시면 되세요. 자, 여기 지표 보유 수량 수급을 한번 보면 이 보라색이 기관 보유 수량이고요. 보유 수량 보면 점점 줄어드는 듯 하지만 일정 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 수량인데 이제 수급이 점점 들어오고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런 이제 수급을 통해서 얘가 좀 더 힘이 있는지 안정적인 건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이제 매수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자면,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에 다 사는 형은 아니어서 1차 매수가를 잡아보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지금 봤을 때 한 1차 매수가는 이 핑크색 라인 정도로 봐서 한 17,500원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이때를 기다리면서 볼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매수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서 알람은 17,500원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봤을 때 월봉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샀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를 24,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게 월봉이랑 일봉 보면서 이런 걸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는 17,500원, 1차 목표가는 24,000원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 정도 보죠. 제가 이제 원래 하려는 게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제 한국엔 컴퍼니의 전반적인 거를 심층 있게 보려고 했는데, 재무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이트들을 봤을 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특징이나 리스크 이런 위주로 지금 내용을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자, 이제 한국의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특징, 지주회사 그 이상이다. 한국엔 컴퍼니는 지주회사이면서 자기 사업 수익이 높습니다. 보통 지주회사들은 수익이 대부분 80에서 100% 정도가 지분이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엔 컴퍼니는 자기 사업 비중이 지분이익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사업으로 보자면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차량용 배터리 맞죠? 자동차 배터리가 주된 사업으로 돼 있고, 자동차 정비나 종합 수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수입차 판매 정비도 하고, 모터스포츠 운영 및 광고 대행업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트라스 배터리 아시죠? 그것도 주된 수입원입니다. 한국엔 컴퍼니에. 그리고 이 내용은 보시면 이제 아실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부채 비율이 15% 정도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10%대? 15%대 이하가 얼마나 될지, 20% 이하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5%라는 게 굉장히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내려가서 세 번째 특징, 6%대 배당 수익률. 요즘에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배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시면 이제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나왔는데 배당 수익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중간 배당도 도입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1% 정도, 6%대. 이 정도면 사실 국내에서는 매력적인 수익률, 배당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 부문별 수익 구조인데, 지분이익이나 아니면 이제 지분이익은 대략 지분이익은 아실 거고, 차량용 배터리 등 이게 이제 자기 사업 수익인데, 2024년도 비중을 봤을 때 지분이익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홀딩스 회사, 그러니까 지주 회사로서의 위치보다는 그 이외의 수익이 탄탄한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그냥 찾아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파일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뉴스를 봤을 때도 글로벌 생산 확산 전략으로 미국 테네시에 있는 타이어 생산량 연 1200만 개로 확대 중이고, AMG 배터리 생산도 500만 대로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북미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유통망도 확장하는 추세죠. 이거는 굿뉴스로 간단히 보시도록 하시고요. 해외 법인 자회사 이런 것들도 자료 저는 읽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올해 2025년도 주주 구성표입니다. 최대 주주로는 조현범 씨가 있고요. 특수 관계인들 있고, 5% 이상 주주 국민연금공단, 삼성생명, 한투증권, 미래에셋증권, 기타 수익주주 다수 이렇게 있는데, 한 5% 이상 주주들을 보고 이쪽을 합쳐서 보면 경영권 방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도에 이게 이제 이슈가 많이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영권 승계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회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엔 컴퍼니도 지금 한 2020년도에 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그 승계 문제 때문에 참 사건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제가 형제는 아니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1차 분쟁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외부 개입 없이 내부적으로 그 장남인 조현식 씨와 차남인 조현범 씨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연한이 일어납니다. 1차 분쟁을 통해서 조현범 씨가 이제 최대 주주로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분쟁이 일어나는데, 최근이죠. 작년까지 2년 동안 있었던 건데, 조현범 회장이 구속되면서, 사모펀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조현식 씨가 사모펀드 MBK와 손잡고 공개 매수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현재 상황은 이 분쟁이 표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안정이 된 상태로 보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조현범 씨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영권으로는 뭔가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안정돼 있게 보이는데, 문제라면 이제 아래 제가 조금 설명을 아래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바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엔 컴퍼니 주요 리스크, 이걸 보시면 오너 리스크죠. 올해 이제 횡령 배임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그룹 전반에 경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경영 공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자회사들, 한우 시스템 경영이 지금 부재로 영향받고, 미국 관세 대응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의 결정권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죠. 수익성 악화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지배구조 갈등,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 내부 혼란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관세 리스크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런 회사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국엔 컴퍼니에 대해서 그 특징들과 리스크를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엔 컴퍼니의 주된 돈줄 있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차 매수가는 17,500원, 1차 목표가는 2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